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9입니다. (1997년) 일본 골든디스크 시상식 뉴 아티스트상 수상. 발매한 앨범마다 밀리언셀러 등급. 90년대 그야말로 일본 열도를 뒤흔든 원조 걸그룹 스피드. 그런데 돌아오지 마. 이 나쁜 엑스. 걸그룹의 배신이다. 당장 은퇴하라. 일본의 원조 요정돌이었던 스피드가 일본인들의 몰매를 맞으며 추락하고 맙니다. 걸그룹 스피드의 멤버 중 가장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했던 이마이 에리코는 2004년 록밴드 이나고 라이더의 보컬 쇼고와 결혼했고요.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에겐 청각장애가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결혼 3년 만인 2007년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홀로 씩씩하게 아이를 키웠고요. 일본의 대표 싱글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변신,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정계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마이가 두 자녀를 둔 유부남 전 고베시 의원인 하시모토 켄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된 뒤에도 자정까지 함께 연설문을 작성했을 뿐이에요. 좋은 감정을 느낀 건 맞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아 여론을 더욱 분노에 휩싸이게 했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내 아이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봤어. 이마이에겐 무려 3년간 동거를 하며 아들까지 돌봐준 남자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들의 무한 지지를 받던 싱글맘 국회의원 이마이 에리코는요. 특히 주부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으며 국회의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원조 요정돌 스피드의 명성에 먹칠 똥칠하며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산 멤버는 이마이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했어? 스피드의 멤버 중에서도 비주얼 센터로 안방 극장까지 점령해 배우로서도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우에하라 타카코. 2004년 힙합 그룹 출신의 가수 텐과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남편 텐이 돌연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 뒤로 3년이 흐른 지난해 8월 텐의 유서가 공개되며 충격적인 자살의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유서에는요.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 대신 다음엔 날 배신하지 마. 나 소름 돋았어. 그렇습니다. 아내 우에하라가 남편 텐을 두고 드라마 꽃보다 남자 F4의 멤버로 유명한 유부남 배우 아베 츠요 씨와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유서가 공개되자 우에하라는 전 국민에게 맹비난을 받게 됐고요. 결국 현재는 연예계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게 됐는데요. 나 스스로가 떳떳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망치는 사랑. 과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빌보드의 음원 깡패이자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리한나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 불리던 크리스 브라운인데요. 2007년 크리스 브라운과 리한나는 한 시상식의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준비하며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쿨하게 열애를 인정하며 2008년 할리우드 공식 닭살 커플이 됐는데요. 그런데 1년 뒤인 2009년 이 둘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G 어워드 합동 공연을 하루 앞두고 이거 뭐야? 이 여자랑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네가 내 와이프라도 돼? 나 좀 내버려 둬. 어? 난 프리하고 싶어. 프리! 그만해! 갑자기 무슨 아저씨 발성을 하가지고 아니 갑자기 무슨 발성이야? 리한나가 그만 크리스 브라운의 휴대폰에서 바람을 피운 여성과 나눈 메시지를 보고만 겁니다. 아이고 야야야. 초반엔 언쟁이 오가다가 점점 싸움이 번졌고요. 크리스 브라운은 무지막지한 폭행까지 아유, 진짜. 행세하고 맙니다. 대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 에이 진짜. 못났다 못났어. 이건 아니야. 이거 보도가 나갔었잖아요. 네. 뭐 하는 거냐? 어떻게 저렇게 되도록 때려? 이 일로 리한나 소속사 대표 제이즈는 크리스 브라운, 너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독서를 퍼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환장 연애 역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하.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죠? 하지만 그럼요. 사건 발생 이후 두 사람은 고작 단 3주 만에 마이애미로 밀월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남남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빠빠이. 마이애미에 갔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남을 선언해요. 또 싸웠네. 그런데 그 뒤에도 만남과 이별을 정말 밥 먹듯이 반복하며 심지어는 비밀 결혼식까지 계획한 두 사람. 그런데 크리스 브라운이 또 바람을 피우자 결국 또 결별. 그리고 2014년에 서로 다른 애인과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일단 이 환장 연애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과거를 볼 때 이게 막이 완전히 내려간 건지 잠깐 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이거든요.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5위 공개해주세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남? 2015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호텔에서 동료로 만난 아도니스와 맥길리온. 하니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 거야. 우리 곧 카리브 섬에 가서 예쁘게 살자. 달링은 너무 스윗해. 스윗해. 아도니스 나도 사랑해. 진짜 싫다. 신하영 씨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불꽃 같은 사랑을 했고요. 만난 지 1년 만에 둘은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둘 사이에 예쁜 베이비가 생겼기 때문이죠. 아, 이거 좋네요. 그러네요. 좋은 일이에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아름답기 시작하네. 자, 여자친구 맥길리온은 출산 준비를 위해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자친구 아도니스는 비자가 거부돼서 함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남자친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보살핌과 축하 끝에 예쁜 아들 디에고가 탄생했습니다. 자, 모두에게 축복을 받던 그때 맥길리온 사진 봐봐. 너 애기 낳느라 머리 다 빠질 때 네 남자친구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뭐야? 결혼했다고? 뭐야 이게?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맥길리온의 친구가 얼굴책 메신저로 보내온 사진 속엔 정말로 남자친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 닮은 사람이겠지. 뭐 하는 짓이야? 그녀가 생사를 오가며 아기를 낳을 때 남자친구, 아니 이 아버지라는 작전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공일이냐? 자, 미친 거지. 저기 방송하세요. 여기 지금 개모임 나온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하시고. 예. 너무 몰입을 해갖고. 네. 그리고 그때 그 내연녀에게도 카리브 섬에서 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맥길리온한테도 했던 말이죠. 거기 멘트가 똑같네. 고정 멘트네 고정 멘트. 꼭 똑같아.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4위로 갑니다. 농구스타 라마 오돔의 파란만장 결혼기. 2015년 미국 최대 검색 포털 G사의 올해 최다 검색어, 바로 전 농구스타 라마 오덤이었습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춰 토탈 패키지라고 불린 라마 오덤. 그러나 이 찬란한 수식어의 주인공은 사랑과 함께 처참히 추락하고 맙니다. 자, 그 시작은 2009년 9월 그의 결혼 발표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팬들은 당연히 10여 년간 그의 곁을 지킨 일반인 여자친구 리자 모랄레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라마 오덤의 결혼 상대는 바로 할리우드의 악동 킴 카다시안의 여동생 클로이 카다시안이었습니다. 야 대박. 둘만의 사랑을 키워간 두 사람.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클로에는 결혼한 뒤에도 문란한 사생활로 구설에 올랐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13년 12월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정확히 누군지 몰라서 친부 확인까지 해야 할 정도였고요. 자, 한편 라마 오덤도 결혼 생활 내내 여러 여성들과 불륜설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2013년 10월 아내 클로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데요. 정말 뭐 이거는 둘 다 잘못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자, 그런데요. 그냥 쿨하게 각자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라마 오덤은 끝없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힘들었나 보다. 약물 복용,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각종 추문에 휩싸였고요. 스타 플레이어로서도 그 어떤 활약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미국 라스베가스 성매매 업소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되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클로에가 병원에 달려옵니다. 진짜?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라마 오덤의 곁에서 직접 병간호를 한 그녀. 주변에서 에이 결국 다시 합치겠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은 공 사는 사. 클로에는 그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이혼 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했고요. 반대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던 라마 오덤은 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어. 받지 못하면 부숴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 폭격까지 날리고 맙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9위를 공개합니다. 금기를 넘은 위험한 사랑. 데미 무어의 막장 연애사랑. AKB48의 자매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자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나이 차이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미 전역을 뒤집어 놓은 사제지간. 1997년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미 언론에서 교사의 수치라고 표현했던 메리 케이 루투어노, 그리고 그의 제자 빌리 푸알라우. 당시 교사와 제자 간의 사랑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을 당시 메리는 34살, 제자 빌리는 초등학교 6학년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12살은 너무 미성년자 아니야? 다른 건 둘째치고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말이야. 게다가 교사 메리는요, 당시 4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자기 애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났겠네요, 그럼. 자, 이 만남의 시작. 1996년 6학년 담임을 맡은 메리는요, 제자 빌리의 드로잉 연습을 도와주면서 선생님이랑 사귀어 볼래? 결국 연인이 된 이 사제지간은 체육관, 교실, 화장실 등에서 미래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빌리 푸알라우에게?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메리의 남편이 아내가 빌리에게 쓴 연애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은 미국 전역에 공개. 그리고 결국 교사 메리는 2급 아동 강간죄로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당시 교도소에서 아기를 출산한 그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제자 빌리. 그리고 6개월간의 수감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메리는요, 풀려난 지 2주 만에 다시 체포됐는데 그 이유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빌리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중이던 그해 10월, 메리는 또 교도소에서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한편 연인 빌리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메리가 출소를 얼마 앞둔 2004년 8월, 빌리는 전 이제 성인입니다. 그녀의 접근 금지 명령을 풀어주세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결국 법정은 이들의 사랑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듬해인 2005년 10년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웨딩 마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3위 공개합니다. 현실판 굿 와이프. 잘 나가는 여성 변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그녀는 1998년 남편인 존 에드워즈가 정치에 입문하자 1급 정책 참모로서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 상원 의원 또한 She's the most extraordinary person I've ever known. 부인만 위하는 수뇌부 사랑으로 유명했는데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2004년에 유방암 투병 중에도 남편을 위해 선거 유세를 했고요. 남편 역시 자신의 일보다는 아내를 먼저 극진히 돌보자 국민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듯 남편의 지지율은 매일 다르게 치솟았고요.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그리고 에드워즈 이렇게 황금 삼각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막상막하였는데요. 그러던 그때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에드워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기사 내용인즉슨 존 에드워즈 의원이 LA의 한 호텔에서 불륜 관계로 낳은 아이를 안고 있다는 증거 사진. 저 아이가 이에 에드워즈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리얼 헌터와 2006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세상의 아내 바보로 알려진 존은 2006년 선거 캠프 홍보단 리얼 헌터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발전했고요. 급기야 둘은 아이까지 낳아 아내 몰래 위험한 사랑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어리석다. 결국 존 에드워즈는 경선을 포기. 2010년엔 보좌관인 앤드류 영이 아내가 암이 재발했으니 죽으면 헌터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썩을 놈. 라면서 에드워즈의 이중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였네요. 그죠? 하지만 이 안타까운 치정이 오가는 사이 아내는 유방암이 재발해 어머!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엄마만 몰랐던 추악한 비밀. 일본 일그러진 로맨스의 결말.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어느 한 작은 마을.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크리스토퍼 하우프트만과 셰넌 디트리히.
셰넌에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17살의 딸 케일리가 있었어요. 결혼 후 세 식구는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토퍼와 셰넌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성격 차이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어느 날 하우프트만 공문서 위조와 총기 불법 소지 그리고 불법 이중 결혼 혐의로 체포한다. 뭔 일이에요? 이혼 안 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고요? 그랬나 보다. 그런 거죠. 이 남자의 뜻밖의 불법 행위로 세상에 드러난 충격 사랑. 총기 불법 소지는 뭐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가 집중 조명할 부분은 바로 이중결혼이죠. 그러면 셰넌 말고 누구랑 또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른 여자가 과연 누구였냐? 바로 셰넌의 딸 케일리. 어지러워. 자, 이 막장 러브의 전말. 남편 하우프트만의 실제 이름은 버클리. 그는 마약 전과를 갖고 있어서 총기 구입이 불가하자 공문서를 위조해 새 주민번호인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됐고요. 2015년에 셰넌과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때 당시 17살의 케일리와도 그러니까 아내의 딸과도 은밀히 사랑을 키우며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그 엄마가 의심이나 했겠냐고. 내 딸하고 내 남편이 사이좋게 잘 지내네 라고 했겠죠. 한편 셰넌은 전 남편 사건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 이 끔찍한 배신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 딸의 SNS에서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까지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판이네요. 자,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저 오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키 메구미. 그녀는 일본의 한 대기업에 입사하는데요. 유키는 이곳에서 상사 타카다를 만나게 됩니다. 훈훈한 외모를 가진 타카다는 직장 내에서도 다정한 성격으로 남녀 직원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는데요. 그러나 상사 타카다는 이미 한 가정의 가장, 2아이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유키는 다정하고 상냥한 그에게 가져서는 안 될 불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접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타카다의 아내 마사코가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면서 타카다는 큰 상실감에 몸부림치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유키는 상사 타카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이때 두 사람은 끝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네. 자, 그리고 이미 서로에게 푹 빠진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내연녀 유키가 아이를 갖게 된 건데요. 저 아내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그에게 알리자 타카다는 너랑 결혼은 꼭 할 거야. 하지만 아내가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번만 포기해줘. 내연녀 유키는 원치 않았지만 그의 제안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마사코가 한 달간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띠리링.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저는 타카다 씨의 직장 후배입니다. 자, 남편의 외도를 직감한 아내 마사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고. 너는 인간 말종이야. 뭐라고? 이건 죽은 내 아이까지 모독한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아내 마사코 그리고 내연남 타카다까지 두 사람 모두에게 앙심을 품은 유키는 이들 부부의 집에 침입. 이윽고 그녀가 집에 뿌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엄마야. 휘발유. 아유, 참 어리석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은 안 돼, 안 돼. 안타깝게도 화재 이후에 두 자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추후에 유키를 취조했을 때 두 사람에게 아이를 잃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와, 악마다, 악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건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서 가장 잘못이 없었던 두 아이가 죽었네요. 그렇죠. 결국 2001년 천륜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유키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 중에 원래 누가 먼저 부부였을지. 왼쪽. 처음은 누구냐? 아, 오른쪽. 오른쪽. 왜냐면 새로 시작한 사랑은 커플티를 잊기 시작을 하죠. 저는 오히려 왼쪽인 것 같아요. 사진 속 한 남자와 결혼한 특별한 두 여자. 자, 2008년 미국의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난 멜린다와 데니. 뭐야? 둘이 부부야? 저희가 자, 완전 이상한 모든 이의 추측을 추측을 했군요. 벌써 벗어났죠. 이 둘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together for 6 years. 자,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결혼 금지였지만 결국 2년여의 연애 끝에 2010년 6월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날 데니, 나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때마침 운명처럼 그녀들 앞에 나타난 남편 깡 조나단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에게 진심을 담아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청혼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며칠 뒤에 그에게서 온 답변.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청혼에 당황한 조나단에게 멜린다 데니 부부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행에서 서로들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됐고요. 곧바로 이렇게 조나단은 가족들에게 본인이 결혼할 겨난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요? 뭐 어제 송 안 좋아요? 는 뭐. 엄마,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두 사람은 부부예요. 조나단의 어머니는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어머니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 세 사람은 2014년도에 또다시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찾아온 경사. 멜린다 임신에 이어서 데니까지도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요. 두 엄마와 한 아빠라며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하지만 행복한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8위 공개합니다. 엄마의 친구를 사랑했네. 영국 꽈비기족보 커플. 2015년 영국 중남부 더비셔주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 엄마 사이먼 매닝. 그런데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나의 친구. 어이구.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자 사이먼 매닝의 딸 엘리자베스 매닝은요, 엄친 엄마의 친구 엘라니 필립스와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면서 이모라고 불러봐. 네. 이모. 이모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이모가 아내가 된 거죠. 엄마의 친구를 사랑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동성 교제는 전무. 과연 어떻게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됐을까요? 2015년 엄마 사이먼을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처음 보자마자 전기가 찌릿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엄마 친구 엘라니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는 사실. 그녀의 곁에는 남편 게리 버터워스가 있었습니다. 자, 게리 버터워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리 버터워스. 게리 버터워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고 애써 부정했지만요. 자신의 위치도 상황도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 감정을 키우다가 3개월 만에 엄마, 나 엘라니 아줌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친구 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들의 가족들은 두 사람 사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 갈등이 없었어요. 엄마는 친구와 딸의 만남을 응원했고요. 남편 게리도 쿨하게 이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그 버터처럼 부드러운 남자였네요. 네. 쿨남이죠. 네. 오. 대단하다. 끝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러브 스토리 좀 더 남아 있는데요. 사랑하는 딸과 친구가 부부가 된 뒤 설마 홀로 남겨진 엄마 사이먼. 그런데 엄마 사이먼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으니 바로 게리 버터워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이먼의 딸 엘리자베스와 친구가 신혼집을 구하는 동안 잠시 사이먼의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요. 한편 엘라니와 이혼 후에도 전 남편 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당신이 아끼던 찻잔 세트야. 새 신혼집에 두고 쓰라고 갖고 왔어. 정말 쿨레 진동이다. 그는 이렇게 세 사람이 사는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는데 딸을 시집보낸 엄마와 아내를 잃은 남편 둘은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였을까요? 뭐가 비슷한 처지야. 많이 다른 처지예요. 사이먼과 게리 어느새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뜨거운 불꽃이 타오릅니다. 엄마와 딸, 친구, 친구의 전 남편까지 사랑의 짝대기가 꼬여도 한참 꼬인 하트식은 주변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요. 이 네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2021 비유의 세계 19 8위 공개합니다. 롤링스톤즈 명곡에 숨겨진 뮤즈는? 자, 이번 특종은 영국 최고의 밴드 롤링스톤즈의 명곡이죠. 1973년 발표곡 NG의 뮤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뮤즈가 있었다면 이게 어떤 실존 인물에게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롤링스톤즈 멤버 믹 제거와 키스 리처드가 직접 작사, 작곡한 NG는요. 연인을 떠나보낸 슬픈 가사와 믹 제거의 애절한 보컬이 어우러지며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에 제 실제 사랑 경험을 담았습니다. NG의 뮤즈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NG가 데이비 보이 아내 안젤라라고 그러는데? 자기 친구의 아내인 거잖아요. 절친이잖아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데이비 보이의 아내 안젤라를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NG라고 비난하며 희대 불륜녀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데이비 보이와 안젤라 부부는 물론 믹 제거 역시 소문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는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1990년 10년 전 데이비 보이와 이혼한 안젤라가 한 토크쇼에 출연해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믹 제거가 사랑한 엔지는 제가 아닙니다. 엔지는 제 전 남편 데이비드였다고요. 심지어 그녀는 과거 동성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집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고 당시 믹 제거가 데이비 보이를 NG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핀 거잖아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다. 모멸감도 느껴지고. 모멸감 느끼는데 그 NG가 나라고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두 이중으로 힘든 거죠. 근데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궁금해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요. 당시 어린 아들을 생각해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로 했고요. 1980년 데이비 보이와 이혼하며 그에게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0년간 믹 제거와의 관계를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0년에 안젤라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혔던 것이죠.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네 인 줄 알았으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영국 락 전설들의 삼각 로맨스. 그 진실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겠죠? 2021 비유의 세계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아내가 뭐뭐했다. 미국에 거주하던 18년차 부부 남편 라비와 아내 브린다는요. 2017년 남편 라비의 근무지 문제로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보, 오늘 옆집 친구랑 파티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여보, 친구가 남편과 싸웠대. 밤새 위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 브린다가 갖은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요. 두 사람의 관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결혼 생활에 불충실한 아내를 보며 남편 라비는 급기야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남편 라비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매튜 홀과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옆에 이웃집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 간도 크다. 아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라비에게 외도 행각이 발각되기 2달 전인 2017년 10월 외도 상대인 매튜와 정식으로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예전에 그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있었잖아.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그 중혼이네, 중혼. 중혼이죠. 예. 근데 어떻게 그게 되죠? 서류가? 서류. 네. 여기서 치밀함이 또 드러납니다. 매튜와의 혼인 증명서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다르게 기재, 서류까지 조작했고요. 심지어 브린다와 매튜의 결혼식 장소는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고 있던 집에서 무척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기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했네. 아니 근데 결혼식도 거기다 했다고? 네, 그냥 근처에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매튜와 살림을 차린 집 역시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던 집과 고작 3분 거리. 게다가 브린다는 이미 2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매튜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냥 줄창 집에 안 들어왔나 봐. 그치. 근데 저건 진짜 너무했다. 그럼 이혼을 하지. 이혼하기도 싫은 거지. 라비도 좋으니까. 아니 근데 남편 몰래 결혼까지 한 것도 충격인데 3분 거리에 살림 차린 것도 대박이네요. 이거 오다 가다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그치.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진 남편 라비는요. 결국 브린다를 중혼 혐의로 고소. 두 사람은 2019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브린다는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중혼 사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단하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의 이중 생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난 1월 16일 멕시코 소노라주의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 옆집 부부가 싸우는데 심상치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한 이웃의 다급한 신고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가정폭력이나 혹시 뭐 심각한 그런 총기 사고 이런 게 있었나요? 자,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 어머머. 남성 후안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어떡해. 이후 남편 후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 레오노라가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레오노라가 우연히 본 남편 후안의 휴대폰 사진 첩속 충격적인 사진. 바로 남편이 젊고 예쁜 한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한 그녀는 결국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저렇게 사진이 나온다면 아예 속이 가만히 뒤집히지. 있을 사람은 없죠. 그렇지. 충격이 당연히 크죠. 저건 진짜 배신감 들죠. 아니 근데 남편이 진짜 뻔뻔하네요. 바람핀 주제에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사진첩에 사진을 저기 저장을 해놔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의 진술에 억울함을 호소한 남편. 불륜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사진 속의 여자는요. 젊었을 때 우리 아내라고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자기 사진. 본인이 본인 과거를 못 알아본 거야? 그렇죠. 와. 저기 1위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이긴다. 이건 아까 성교육하고 인형 합쳐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 본인이 본인 사진을 못 알아보는 걸. 최근 후안은 오래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아내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던 연애 시절에 찍어둔 사진을 발견했고요. 우리 마누라 정말 예뻤네. 사랑꾼이네. 과거를 추억하며 사진들을 휴대폰에 저장해뒀는데요. 그러나 남편의 사진첩 속에 젊고 날씬한 여성이 자신이라고 상상도 못한 레오노라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한 번만 물어봤어도 저런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기사는 한 언론에서 페이크 기사였다고 밝혔는데요. 부부 사이의 믿음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1 비유의 세계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멕시코 바하 캘리포르니아주 티우아나에 살던 유부남 알베르토, 이웃집에 살던 유부녀 파멜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야, 이웃집에서 정말 간도 크다. 아유. 아니 이혼을 그냥 하든가 왜 속이고 저렇게 그러니까. 상처를 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자, 그런데 알베르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오 마이 파멜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결국 알베르토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파멜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파멜라의 남편 조르게는 아내 파멜라가 정체불명의 한 남성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는 충격이다. 아니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몰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남편 조르게는 재빨리 도망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럼 정말로 귀신이 곡할 누르신 게 집 안에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륜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조르게.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와. 가족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파요, 저걸? 사실 불륜남 알베르토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하. 업자시구나. 아. 전공을 살렸네. 전공 살렸죠. 또 이해가 되네요, 또.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자신의 집에서 파멜라 집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 그렇게 오직 두 사람만의 일명 사랑의 터널이 완성됐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대담하게 서로의 집에 찾아가 미래를 즐겼던 겁니다. 뭐 저렇게 다 취하려고 그러냐. 근데 참 대단한 사랑 납셨네요. 땅굴을 따라간 조르게는 자신의 집과 이웃 알베르토의 집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와. 조르게가 땅굴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온 걸 본 알베르토는요. 다시는 파멜라와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치사하죠.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조르게는 알베르토의 아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 가정만큼 그 와중에도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싶고 8일 공개. 모모를 향한 빗나간 사랑. 2009년 9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중학교 교사 캐서린 레이는요. 잭, 지리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방과 후에 보충 수업하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15살 학생 잭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거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건데. 아,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이제 누가의 문제지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요. 학생 잭을 챙기는 교사 레인의 숨겨진 속마음. 잭, 내 마음은 오로지 너만을 원해. 널 내 남자로 만들 거야. 사실 35살 교사 레이는 고작 15살이고 남학생 잭을 짝사랑하고 있던 겁니다. 선생님이 저러면 진짜 공포스러울 것 같아. 미성년자잖아요. 또 어른끼리 만나면 또 대등한 관계지만 이거는 전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제자한테 저래. 하지만 레이는 잭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레이는 학교에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잭, 오늘도 너무 멋있다. 이따 교무실로 잠깐 와볼래? 수시로 잭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레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잭은요. 아,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요. 실은 내색을 표했지만 레인은 오히려 선물 공세까지 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자, 정말.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못하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럼. 학교인데. 하지만 잭에 대한 레인의 집착은 방학이 되어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잭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레인은 교육 지도를 핑계로 잭의 집까지 방문. 그리고 잭을 침실로 유도해서요. 아이고야. 잭, 이래도 나를 그저 선생으로만 볼 거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끊임없이 구해. 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동안 잭을 스토킹했습니다. 와. 근데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잭은 결국 참다 못해 레인의 스토킹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요. 잘했다. 잭의 아버지는 그 즉시 학교에 레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 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잭에게 계속해서 사귀자는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는데요. 결국 교직윤리위원회 측은 교사의 신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인이 향후 5년간 영국 내 모든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교단에서 퇴출. 레인의 빗나간 사랑과 집착은 그제야 끝이 났습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빠진 남성의 고백.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 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예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그랬나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예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또 정 기자님 다 갖고 계신 기사인데요. (2007년 3월) 홍콩 60대 남성 양친지는 한 남성을 향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딸 양리쥐안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딸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리암 그래서- 니슨입니까? 그런 모드입니까? 그래서 스토킹하는 딸을 구하려는 아빠의 마음. 딸 가진 아빠로서는 저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스토커와 달라붙으면 아빠는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네? 이번 사연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의 딸 양리쥐안이었습니다. 뭐? 자, 그러니까 양친지의 딸은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죠. 1994년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살던 양친지의 16살 딸 양리쥐안은요.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흠뻑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덕질에 몰두 20살이 된 이후에는 유덕화를 보기 위해 그의 스케줄을 따라 베이징에 6번, 홍콩만 3번을 방문. 하지만 무려 13년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연예인 따라다니고 그렇게 긴 시간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따라다니는 거는 뭐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아빠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너무 다른데? 네. 유덕화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찾아 헤매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늦둥이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팔고 급기야 신장 매매까지 시도.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유덕화 실물 영접에 성공한 양리주안.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무려 13년을 찾아 헤맨 그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유덕화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0초. 아니, 뭐 팬미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좀 오래 본 거예요. 그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짧은 만남에 허무했던 양리주안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아버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딸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양친지의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덕화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유덕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유덕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유덕화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한 결과로 누군가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다행히 7년이 지난 2014년 양리주안은 부친의 자살과 유덕화는 무관하다며 사과했고요. 현재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딴 얘기할 남자를 권한도 없어요. 그럼 만나서 남남이죠. 말던 무슨 상관이세요? 뭐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가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가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가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가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와,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가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가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죠.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가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치히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근데 또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카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뭐?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 사랑과 전쟁 사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뭐 이제 누가 되든 저는 그럼 오해요. 야, 오사로 퇴근? 그건 퇴출해야 돼.
진짜. 2008년 11월 영국 데번주 엑셔터시로 이사 온 여성 헬렌 피어슨.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를 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헬렌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니, 내 자전거가 왜 여기 버려져 있지? 자전거 타이어가 망가진 채로 발견. 그리고 며칠 뒤엔 집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는데요. 도둑 들었나 보네. 아니면 이분이 새로 이사 왔다 그랬으니까 어. 그 집에 먼저 살던 사람에게 원한을 가진 아, 뭐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아, 근데 잘못된 타겟으로. 그렇지. 새 주인 온지 모르고. 자, 겁이 난 헬렌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고요. 그 사이에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헬렌의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구만. 비명을 지르려나?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헬렌 앞으로 익명의 편지를 발송. 심지어 집 근처 길바닥에 죽어라 헬렌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다이 헬렌 다이. 왜 저래? 뭐 원한이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건 원한이 있는 건데. 자, 그렇게 장장 5년이 흐르고 2013년 10월 결국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외출한 헬렌을 덮친 한 남성. 그는 흉기로 헬렌의 목과 등, 얼굴을 무려 8차례나 찔렀는데요. 어머머. 정말 다행히도 목격자가 남성을 제압. 헬렌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목격자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네. 그렇죠. 진짜로.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의 정체는 조 윌리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 여자는 내 사랑을 무참히 짓밟았다고요. 전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아 어쨌든 간에 전 남편이 전 남친이든 간에 이별을 했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 헬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었다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뭐야 관계가 없어? 조는 전 남자친구도 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그럼? 뭐야? 사실 조는 헬렌이 이사 온 아파트의 이웃집 남성입니다. 그는 동네에서 헬렌을 마주칠 때마다 어? 날 보고 웃으며 인사하네. 나한테 관심 있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면 좋아하겠지? 결혼하면은 우리 집을 팔고 저 헬렌 집에서 살까? 뭐야, 한 번 웃었더니 결혼하고 집 파는 것까지 간 거예요, 생각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헬렌에게 푹 빠졌고요. 혼자만의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 주말에 나랑 공연 보러 갈래요? 어머, 주말에 약속 있는데 미안해요. 이 한 번의 거절이 끔찍한 스토킹이 시작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어? 데이트를 거절한 헬렌에게 배신감을 느낀 조는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 무려 5년 동안 지독하게 괴롭히다 결국 살해 시도까지 한 겁니다. 아니, 이러니 애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웃으면서 얘기해라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고.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헬렌은 스토킹을 당하는 동안 무려 125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던 건데요.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고요. 5년의 지독한 스토킹은 상처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동네 경찰은 직무유기로 처벌 안 받았답니까? 좀 미리미리 수사를 잘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그럼요. 없었겠죠. 사랑과 전쟁 사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대낮 시장에서 벌어진 일. 2017년 8월 어느 오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시장에 동생과 들른 15세 소녀 라니아. 그런데 잠시 후 시장은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기 사람 손목이 떨어져 나갔잖아. 얼른 경찰을 불러. 끔찍한 일이다. 손목이 떨어져 나갔다고요? 손목을 누가 잘랐어? 라니아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 손목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우, 야, 손목을 왜 잘라?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왜? 소녀를 공격한 사람은 스토커 비노드 차우라지아. 그는 평소 라니아를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스토커 비노드는 거절 의사를 밝힌 라니아의 근처를 맴돌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미성년자인 라니아를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고작 15세밖에 안 되는 어린 라니아는 몇 달 동안 비노드의 스토킹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고요. 제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며 비노드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벌써부터 화가 난다 진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힘없는 미성년자가 저렇게. 한동안 비노드를 피해 다녔던 라니아. 그런데 시장에 나들이에 나섰다 그만 비노드의 눈에 띄고 만 것입니다. 그날도 비노드가 일방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자 라니아는 거절. 이에 격분한 비노드는 근처 가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라니아를 공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낮에 그것도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경악했습니다. 아, 정말 무섭다. 아니 근데 네. 사람 많으면 사실 목격자도 있고 주변에 그걸 막아줄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네. 저렇게 손목을 절단하게 그냥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에 지금 말씀 못 읽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못 도와주면 이제 법에 도움이라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인도에도 스토킹 관련 법이 존재는 합니다. 스토킹 범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됩니다만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평균 55분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 하지만 신고율은 턱없이 낮다고 하는데요. 어린 라니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스토커를 피해 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토커 범죄에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